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최상목 같은 소위 머리 좋은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최상목이가 정말 큰 뻘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인데요. 왜 이런 어떤 정말 황당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지혜롭지 못한 잔꾀가 때로는 인생의 재앙을 부른다. 잔꾀를 부린 거죠. 자기 딴에는 이게 합리고 중도고 건전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잔꾀 부린 겁니다. 3명 중에서 2명 하는 것도 잔꾀고, 특검법은 거부하면서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주는 것도 잔꾀고, 스스로 타협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재앙을 부를 겁니다. 벌써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전체, 수석비서관이 전체가 지금 사표를 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할 겁니까?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 추천 2인을 임명하고 1인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본인은 대단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원래 3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1인을 그리고 합의로 1인을 추천하기로 한 취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야권 성향 1인을 배제하여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의리도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3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2명만 하고 1명은 빼지 않았느냐? 내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그리고 여야 1명씩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최상목처럼 머리 좋은 자들이 잔꾀를 부리면서 아이디어도 아닌 것을 아이디어인 양 포장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요리조리 눈치 보는 출세지향적인 인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모습이. 즉 최상목은 전형적인 강남 우파 스타일, 아니 강남 스타일이다. 그런데 그 기회주의 우파들은 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른다. 자기들이 제일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다시 말해 최상목의 선택은 평상시 같으면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전쟁 시에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이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져 있을 때 선택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쪽 저쪽 양쪽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 최상목처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 편들 들고 저 편들 드는 이런 잔기를 내다가는 양쪽 편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도 최상목의 선택은 또 다른 분란만 부채질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규탄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상목 같은 나름대로 머리 좋다며 잔재주 피우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만 있고 잔재주만 있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한 대답을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든 국가든 비상시에는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다. 칭기즈칸의 어머니 후엘룬이 칭기즈칸을 가리켜 좋은 머리를 가슴에 달고 태어났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 칭기즈칸이 위기에서 전쟁에서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이다. 일촉즉발의 의기, 전쟁 때 필요한 것은 잔꾀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믿음이고 의리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듯 전쟁과 위기에서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의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금 최상목이는 마치 내가 거부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그래도 내가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했으니까 1명씩.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건 잔꾀 부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편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쪽 편에도 불리한 거 없지 않느냐. 우리 보수도 1명 들어갔으니까. 진짜 웃기고 있네. 그런 어떤 잔꾀를 부릴 것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해도 되는 일인가 이걸 따져야죠. 너는 안 된다니까. 권한대행이라니까. 잔꾀를 부린다는 거는 네가 그럴 권한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권한이 없다니까.
너보다 위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권한이 없다고 놓고 갔다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장깨를 부리라고 너한테 얘기해 준 거야. 네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네 주위에서 저 민주당 편 드는 놈들이 너를 위하는 척하면서 너 만약에 끝까지 그 거부하면 탄핵당할 거야. 탄핵당하고 너 또 혹시 나중에 수사받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서 한 2명 해줘. 너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누구로부터. 그러고서는 마치 나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리고 그런 것처럼 또 합리적이고 아주 중도적이고 또 건강한 어떤 보수인 것처럼 아니야.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경제 관료라는 사람들이 즉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런 합리화의 함정이라는 거야. 지금 전쟁 중이야. 평화 시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최상목 당신을 무지 좋아했다고 뭐 아꼈다고 그러더구만. 근데 이 전쟁 시에는 명료하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지. 양쪽 눈치 보고 이 편 저편 눈치 보고 이쪽 저쪽 다 만족시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은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해놓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이런 식이면 나도 못한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리더십에도 실패한 거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리도 지키지 못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3명 하기를 바라지 2명 갖고 만족하겠어? 속으로는 2명이라도 안심하겠지만 겉으로는 결코 안심하는 척을 안 하지. 마지막 1명 40명까지 하라고 얘기하지. 그럼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를 시켰다면 언제까지 보류를 시키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보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뚫렸는데? 그러니까 최상목이 같은 어떤 엘리트 경제 관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실수가 바로 이렇게 평화시와 전쟁시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시에는 그야말로 간단명료하게 해가지고서 그래야 되는데 마치 무슨 묘수나 낸 것처럼 최고의 어떤 신의 한 수를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결국 최상목이 죽는 길이다. 당장 말이죠. 용산에 이 비서진이 다 수석급까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얼마나 이 고깝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족하느냐? 민주당도 만족을 안 합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3명을 원하기 때문에 왜 1명을 보류하느냐? 그 1명을 보류한 것이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탄핵은 일단 보류하겠다 그랬지만 언제든지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차피 탄핵했다가는 몰매를 맞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류하겠다는 거지 진짜 보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류하려면 진짜 보류인 줄 알았지? 이재명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최상목도 이재명한테 이제 또 협박받아가지고 결국 보류 못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야. 최상목이 너무나 큰 뻘짓을 했다. 기회주의자, 강남 스타일. 강남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울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살아있는 사람. 가슴이 살아있어야지. 용기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자, 최상목에 대한 뼈 때리는 우리 김성애 전 대통령 비서관의 저격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최상목 저거 고쳐 쓰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쫓아내야 됩니다. 강신호 TV입니다. 구독과 공유입니다. 부탁드립니다.